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이 보시는 오늘 시장의 업앤다운, 약간 다운 의견을 주실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떨지 확인해 보시죠. 시장 전망 두 분 모두 다운입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가 0.2% 장 초반 하락 대비해서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만 계속된 쏠림,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을 어떤 팩트로 평가를 해야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김신 팀장님, 시장의 왜곡이 너무 심한데요? 장 초반보단 좀 나아진 그나마 나아졌습니까? 네, 시장입니다. 원래 장 초반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70개, 그리고 코스닥은 100개 정도만 상승 종목 수였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코스피는 100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200개 정도 상승 종목 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장 초반 대비했을 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지수가 그래도 강보합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도 포스코 그룹 쪽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소외감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시장에서 뭔가를 트레이딩을 하시다기보다는 사실상 조금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빅테크 쪽에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2차 전지 쪽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조금 탑승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위치가 조금 높다 보니까 사실 저는 2차 전지가 이렇게 갈 때 아직까지 담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못 담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어렵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위치 에너지가 조금 낮은 그런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먼저 들어가시기보다는 실적 발표 나오고 삼성전자 쪽에서 어떤 뷰를 제시를 하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최진우 팀장님도 어떻게 비슷한 생각이신지요? 오늘 시장의 이 특징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갈 종목만 간다라는 느낌이 여전히 그럼 좀 다른 강하게. 종목들은 가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 성격 자체가 워낙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솔직히 이제 매수를 못했어도 계속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못 간 종목들에 또 접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이 또 간다라고도 좀 보장이 또 없는 그러한 지금 시장이 계속 좀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Q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를 지금 상승 랠리를 계속 지금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아직까지 좀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Q의 성장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산업군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하고 굉장히 좀 무관하고 중국 경기랑도 지금 굉장히 무관하게 지금 증시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독주에 좀 따라붙기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좀 무섭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은 사실 지금 이제 Q의 성장에 있어가지고 아직 못 간 이제 PCB 쪽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나 ODM 쪽 그리고 MLCC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트레이딩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한 시장입니다. 그만큼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을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만 좀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하게 저가에 충분히 잡아가지고 수익을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시기인 점까지 좀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많이 어렵게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슈가 됐고 지지난주에도 이슈가 됐던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한 종목들 오늘 그룹주로 따지면 포스코 그룹주가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한 오늘장 오르는 그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수급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난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포스코 그룹주인 걸까요? 김신 팀장님. 오늘 포스코 그룹주에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는 배경, 2차 전지 외에 혹시 또 다른 소식들 좀 있습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오늘 포스코 그룹 쪽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홀디스 같은 경우에 11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9시 초반 쪽에 나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광물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에 대한 성장성, 장기 성장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생각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을 때 앞으로 그렇다면 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좋아질까가 나오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뭐 엠텍이라든지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도 따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2차 전지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에코프로 쪽이었다면 이제는 포스코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철강이긴 하지만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전망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무거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런 투자 심리들이 주가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게 아닌가. 사실상 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에코프로 쪽이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도 2분기 실적 잘 안 나왔어요. 2분기 실적 잘 안 나왔고 5%대 빠졌고 그리고 2% 마이너스 3% 정도로 마감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만큼 2차 전지 쪽에서 눌리면 하락하려는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그 주가의 상승 동력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주가 20%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시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3,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시장 기대치도 상회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에너지 부분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뒷받침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을 견인했고요. 와, 오늘장 장대 양봉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주가의 급등 61,800원 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퓨처엠, 포스코 DX 관련한 그룹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이쯤에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포스코가 아니죠. 예, 우리 매일경제국 포스코 그룹주 주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을 좀 간략하게 좀 굵직한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것을 가장 기대하죠?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 이미 좀 많은 계열사들이 네. 2차 전지 쪽에 수직 계열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게 지금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의 좀 시너지가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미 좀 2차 전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원 개발 쪽에서 이미 좀 하나의 회사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구동모터 쪽에서도 이미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완벽한 회사로 지금은 좀 탈바꿈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상단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죠. 일전부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사업을 지금 같이 동시에 좀 영위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엔 뒤쪽에서 무언가 좀 백업을 해줄 만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전부터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사업에 좀 많은 적극적인 투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성이 이제서야 좀 부각이 돼가지고 사실 양극재, 음극재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제 뒤쪽에 리튬 염호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수요 부분들은 뭐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포스코 그룹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상승 동력 자체가 워낙 좀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뭐 작년이라든지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봐도 이미 미국 증시으로 지금 셀 업체들이 이미 자리매김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그 뒤로는 결국엔 순서적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양극재 쪽이 좀 결국엔 좀 갈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서도 양극재 수주의 중심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극재 말고 음극재 같은 경우도 지금 모멘텀이 조금씩 빗발치면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CNT 도전체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계속적인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 저는 지금 이제 밸류성으로만 놓고 봐도 좀 멀티플 자체가 좀 많이 확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앞으로의 사업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도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기업들은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지난주 수급의 유입, 그리고 이번 주는 초반부터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양 13% 급등 보이고 있고요. LG화학도 뭐 본주나 우선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종목들, 그러니까 관련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이야기만 있으면 모두 급등입니다. 또 최근에 종이목 접종 가운데서 영풍재재 주가가 두드러진 급등세가 보였는데, 배터리 공인검사기관 CSPI에 투자를 하면서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급등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2차 전지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지, 선별할 때 좀 주의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주의점이라고 하면 지금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다는 점. 근데 뭐 안 높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은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긴 한데, 네.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가는 놈만 가요. 가는 종목만 간다. 조금 슬픈 현실이긴 한데. 달리는 말만 계속 열심히 달린다. 네, 뭐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당장 접근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제가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목표 주가 65만 원 단기로 잡았었는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도 50만 원 조금 눌렸을 때 담아보시고, 그리고 단기로는 65%를 잡는다라고 했거든요. 네. 아직 제 목표가로는 조금 덜 도달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발표가 되고 주가의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본다면 트레이딩적으로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조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눌렸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LNF. 아무래도 양극재 3사 대비했을 때 주가의 위치라든지 관심도가 좀 덜한 종목이긴 해요. 네. 사실상 공매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수직 계열화가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좀 덜 추진되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 간의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과의 전의 정쟁, 공매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네.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스피 이전에 대한 내용을 한 달 이내로 재공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조금 기다리더라도 좀 확실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찮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서 그러면은 어쨌든 탑픽까지 좀 골라보신 것 같은데, LNF가 그럼 혹시 탑픽이십니까? 좀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LNF가 저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기존에 LNF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뭐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든지 LG 엔솔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든지, 그런데 한 25년, 26년부터는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LNF가 수직 계열화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 대비했을 때 수직 계열화가 아직 안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영위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상대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진 않고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도 수직 계열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MOU를 계속해서 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수직 계열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모멘텀이 희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비교 대상군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덜 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에코프로 쪽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하늘을 헐헐 날아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LNF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울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위치 에너지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2차 전지에서의 성장성이 나오게 됐을 때 LNF 같은 경우에 매출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주가의 차트 부분을 보게 됐을 때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을 하고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를 하려는 매수 심리가 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전고점까지는 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LNF 쪽에 있어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는 LNF 28만 7,500원 기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전 상장 관련한 모멘텀도 함께 붙으면서 주가가 단계적으로 20만 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준우 팀장님은 2차 전지 투자할 때 좀 이런 점을 주의하면서 종목 선별해야 한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은 양극재에 붙는 게 당연히 뭐 당연한 부분들인데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지금 모멘텀 있는 기업들에 붙는 게 좀 당연한 부분들이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음극재 기업들도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가 지금은 CNT 조전체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지금 이제 음극재 차종까지도 이제는 좀 증가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좀 양극재에 비해 가지고 음극재가 좀 기술력이 워낙 좀 높고 상용화 자체가 양극재보다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냥 시장으로만 빗대어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좀 주도 랠리가 꾸준하게 좀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음극재 쪽도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양극재에 비해서 음극재가 지금은 좀 모멘텀이 약한 부분들이 스팟 계약으로 주로 지금 기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수주 모멘텀 자체가 양극재보다 좀 다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팟 계약 자체가 이후엔 좀 장기 공급 계약으로 또 바뀔 수 있는 좀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 인정까지 좀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의 밸류에 대비해서는 상당폭으로 지금 못 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음극재 쪽도 지금은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배터리셀 다음으로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 이제 광물 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광물 자체가 모멘텀은 굉장히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물이 부족하게 되면 배터리를 못 만드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엔 광물이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한 리튬 쪽이나 아니면 좀 음극재 쪽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진우 팀장님도 탑픽 간단하게 좀 들어보죠. 네, 저도 이제 리튬 쪽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포스코 그룹 중에 엠텍이 그나마 좀 상승력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광물 쪽에 대한 의존도는 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좀 중요도 자체는 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이는 성격 자체만 봐도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좀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엠텍 같은 경우는 앞전 신고가 영역에 아직 근처에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고가를 최신으로 지금은 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상당폭으로 멀티플은 같이 부여는 받고는 있지만 조금 더 관심도가 살짝은 좀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들어볼 수밖에 없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나 하반기에 있어서는 무언가 약간의 그림자, 좀 어두운 구름에 좀 끼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 일부 좀 쉬어가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에 대한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김신 팀장님.
자동차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죠? 워낙 급등을 많이 했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최근 뭐 2차 전지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섹터가 좀 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대 쪽에서 실적 발표가 우선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분위기가 좀 다시 한번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하반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 쪽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품 쪽에 대한 매출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부품주가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SL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약간 한 15%, 16% 정도의 눌림 현상이 나왔어도 하지만 시장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주가를 턴할 수 있는 모멘텀이 터져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자동차를 비롯해서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가 사실 2분기 실적이 좋다 하면서 그동안 올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하반기 전망은 우리 최준호 팀장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일단 이제 현기차에 대한 실적은 일단 확실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도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줬다가 지금 소폭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은 현기차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자동차가 잘 팔리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소매 판매 자체가 꾸준하게 좀 증가는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부품주들까지도 사이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의구심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기차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탄탄하게 계속 좀 잡힐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의구심으로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그렇다고 전기차 시장이 지금 뭐 하루빨리 100%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닌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여전히 저는 반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섹터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현기차 같은 경우 지금 호실적이 지속성이 될 거라는 신뢰도는 충분하게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적인 호실적 부분들은 계속적인 반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시즌에 지금 도입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좀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도 좀 신규분들은 저는 좀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섹터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 안에서 탑픽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성화이텍 같은 경우나 화신 같은 경우가 결국엔 좀 주력으로 지금 제품 공급사 자체가 현기차로 좀 많이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현대공업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대비해서는 주가가 아직까지 좀 상승이 확실하게 좀 안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장을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기차가 앞으로 현재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급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출량을 늘린다기보다는 현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기업 측에서 확실하게 좀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미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부품주 중에서는 현기차에 어느 정도 주력으로 좀 실적이 잡혀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김시은 팀장님도 자동차 탑픽 하나 골라볼까요? 부품주 하면 계속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나. 앞서 설명한 거랑 좀 비슷하게 차트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일정 라인대 그리면서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라인대에서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물량이 아직까지 안 나갔다 보니까 사실상 모멘텀만 조금 터져주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전지 그에 파생해서 자동차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내부자질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타일 김시은 팀장,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